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서 땡긴 자리가 있다 보니까 땡겨 올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파동이 좀 셉니다. 이 파동이 좀 세서 이 부분 때문에 강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세가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익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익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6월 3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4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자, 이제 6월달 3분기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6월 시장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이 올 2024년도가 딱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고, 증시 상황도 사실 변곡점을 몇 번씩 맞이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장의 악한 윤곽이 좀 덜하다. 자, 지금 주가의 레벨을 보시면 1월부터 지금 5월 마감까지 보시면 지수가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취하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이 이제 허물어지는 시간대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부터가 특히 6월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우리가 좀 유념해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황적인 측면은 매매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첨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매매에 대해서 좀 영상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새로운 고객님들이 계속 계시지만, 또 새로운 고객님들도 계시고, 기존에 계시는 고객님도 계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면 뭐에 제일 힘들어 하시냐면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잘 보세요. 현재 가격이 18647.00이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매수든 매도든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매수든 매도든 결정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매수든 매도든 결정해서 매매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매매를 하자마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안 가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 수없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매매를 했을 때 매매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이렉트로 직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이렉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분명히 풍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생도 풍파가 있고 학교 공부도 풍파가 있고 조그만한 유치원생들도 유치원 생활할 때 풍파가 있는 거고, 모든 매매에는 풍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매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실 때 그 풍파를 겪으면 몸서리치게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을 제가 이제 지난 5월, 4월 달 이렇게 리스트업 된 내용들, 또 상담했던 내용들 쭉 정리를 해서 주말간 자료를 한번 싹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좀 놀랬던 것들이 있어요. 놀랬다라는 건 뭐냐면, 와, 이렇게도 매매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참고로 저희 회원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회원님들이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호가를 고정해 버릴게요. 호가를 고정을 해서 18647.50에서 18647.75면 이걸 몇 틱이라고 해요? 한 틱이라고 하죠. 네 틱이 모이면 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25507500이니까 이게 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네 틱, 그 다음에 뭐 10틱을 먹는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네틱 10틱 그런 매매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상품의 성질을 좀 아셔야 돼요. 상품의 성질이 5일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대의 움직임이 좀 그렇지만, 네틱 10틱 이런 거는 여러분 0.01초면 움직여요. 시장이 움직일 때 0.01초면 후다닥 하고 움직입니다. 지금은 낮 시간이고 또 지난주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지금 변동치가 좀 적은 것 뿐인 거예요.
시장에 마음 먹고 움직이면 뭐 4틱, 10틱 이런 건 금방 움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잡고 손절가를 4틱이 되는 위치인 하나, 둘, 셋, 넷이면 여기에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4틱은 이거 손절 자르다 보면 끝나요. 반대로 익절 4틱이면 수수료가 싸다고 해도 4틱 중에 1틱을 수수료로 내주고 나면 3틱 먹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3틱. 3틱을 먹어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4틱 지금 4틱이 뭐예요? 지금 6틱, 7틱이 움직이는데 지금 2초 걸렸는데 그런 식의 매매를 하다 보면 매매 횟수가 많아지시는 거고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수수료만 쓸데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못 담그냐. 아, 수수료가 몇 푼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내가 2천만 원이 수익이 났어요. 내가 2천만 원이 수익이 났는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수료를 1,000만 원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니까 2천만 원이 수익이 났으니까 토탈 수익이 3천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토탈 수익이 3천인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마이너스 2천이 손실이 나면 이 중에 1,000만 원이 손수료 때문에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너무 주의 깊게 하시다 보면 이게 구더기 때문에 이 장이 다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고추장을 못 담그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 구더기가 너무 많아지면 고추장을 못 먹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금 네틱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려요? 1, 2초 걸리죠. 그러니까 매매 방식을 목표치를 잡는 건 좋은데 최대한 선물은 그 틱틱이라고 하는데 그런 틱틱이를 하셔서 승부가 안 나요. 잘.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매 방식을 계속 그 부분을 관찰시키려고 하시니까 힘드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매매 방식이 맞다. 저도 제가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쩔 때는 그런 유연함도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이래요. 양쪽을 다 지구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잘생기고 싶고 몸도 좋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결혼도 잘하고 싶고 애도 잘 낳았으면 좋겠고 모든 걸 다 가져간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하나 어떤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약점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매가 완벽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의 좀 기준 잡힌 매매를 해야 된다. 너무나 짧은 그런 형태의 매매는 매매 수가 많아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차후에 누적되는 피로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냐. 아, 그래서 누적으로 봐봐라. 누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어떻냐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적으로 봐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생각하셔야 될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매매를 통해서 한번 6월달은 집중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해당 매매를 한번 배워보고 싶거나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문의를 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매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매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매매는 좀 어려운 날인데 왜 어렵냐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표가 나오면서 증시가 요동을 쳤어요. 특히나 시장이 좀 급등, 급반전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지표 발표가 나온 이후에 급발등을 했거든요. 그 뒤에 바로 급락을 맞아서 저점을 다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장 끝나기 바로 직전에 1시간 동안 묻지마 상승을 하면서 그대로 땡겨 올려서 하락폭을 전부 다 만회시켰고 현 시간까지 그 하락분을 만회시키면서 현재 강세 국면의 포인트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매도예요. 뭐 질문할 거 없어요. 그냥 매도 치는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매도 치는 자리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서 땡긴 자리가 있다 보니까 땡겨 올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파동이 좀 셉니다. 이 파동이 좀 세서 이 부분 때문에 강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세가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매도를 못 치고 있어요. 제가 아침 한 10시부터 대기를 타서 매도 포인트를 지금 계속 잡고 있는데 10시, 11시, 12시, 1시간 밥 먹고 1시, 2시, 지금 3시 다 돼가니까 근 6시간 동안 째려보고 있는데 제자리예요. 근데 이제는 아시아장이 또 오늘 워낙 유독 좋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5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현재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과 거의 흡사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갭상승 떴죠? 갭상승 떠고 원웨이 떴죠? 뜨고 나서 지금까지 행보, 12시부터 고점 찍고 행보, 똑같은 모습을 똑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장세와 지금 동일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지금 구간대는 기술적으로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어렵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번 주도 재료들은 있긴 있어요. 재료들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이 글쎄요, 지금 PC 지표가 나온 이후에 시장이 좀 움직임이 있고, PC 지표가 있는 이후에 지금 시장이 좀 PMI 지표가 나온 이후에도 시장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 주는 일단 유럽에서 금리 결정이 한 번 있어요. 주 후반부에. 그 다음에 PMI 지표들이 몇 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인 인원수가 나오고, 내구재 나오고, 제조업 정도 지표가 나오거든요. ISM 제조업 정도 나오는데, 이 지표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지표이긴 합니다. 신경이 쓰이는 지표이긴 한데, 지금 시장이 그런 지표로 순수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약간 수급적인 우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대응이 좀 더 필요로 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대응할 생각이고요. 매도를 한번 대응하면서 오늘장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계속 매도를 제가 보던 자리이고 매도를 갖고 있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 매매를 좀 이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 볼 생각이고, 대신 이 양봉이 좀 세서 이 양봉을 다 잡을 수 있을까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대응하면서 전체적인 주 초반이니까 분위기를 보면서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매매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매매를 하고 있는 실제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저희 매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나갑니다. 보통 말로 대부분 주시죠. 뭐 이 자리면 매도가 좋아요. 이 정도 밴드면 매도가 좋고 이 정도 밴드는 매수가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86550.00이면 그 자리에서 매도, 그 다음에 손절가 뭐 1867.670.00 손절가 잡고, 목표가 뭐 18600 이렇게 하면 18600에서 딱 그 자리 오면 익절, 이런 식의 매매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정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초보자들도 할 수 있고 선수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방식이고,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이렇게 해라 말아라 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지시 명령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만, 매매의 기준점은 명확히 드리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똑같이 활용하셔도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할 수 있다. 단 무슨 차이가 나냐, 저는 여기서 매매 못했어요. 매매 안 했어요. 저는 이 부분 매매 활용 안 했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편차가 생기죠. 예를 들면 저는 손절을 잡더라도 10포인트, 10포인트, 20포인트를 잡아 놓는데,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50포인트를 먹고 손절 안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30포인트 손절 잡고 매매를 했어. 근데 30포인트 손절 나갔어도 저는 20포인트 수익일 거란 말이죠. 근데 어쩔 때는 따라하고 어쩔 때는 안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손익이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맞는 거죠. 할 거면 확실히 끝까지 따라 해보고, 그게 아니면 끝까지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끔 하고, 이런 방식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따라하고 저럴 때는 안 따라하고 안 보고, 이 뒤죽박죽을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편차가 생기는 거다. 이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하면서 매매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매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14시 56분 준비하고, 가격을 대략 어딜 보냐, 186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스닥 18650.50에서 매도를 하나 할 거고요. 손절 가격은 이 자리는 조금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흐름을 보면 직전 고점이랑
68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이럴 때는 고점이 넘어가면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고점을 안 넘기고 저항이 확실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8671.25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18650.50 1860.50에서 매도 하나를 잡도록 하고, 이 손절가를 못 잡으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손절가 잡는 건 되게 쉬워요. 주문 손절가 접수 어떻게 잡으면 완료. 되냐면, 쭉 올려서 지금 18671.25잖아요. 18671.25에다가 스탑을 딱 설정하면 손절가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671.25에다가 손절가를 잡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면 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오면 체결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스닥 18650.50 매도 1 대기 손절가는 18671.25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이렇게 쉬워 보여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습관들. 이 사실 매매라는 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제 습관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매매 습관이 잘 됐냐 잘못됐냐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매 습관이 잘 됐냐 잘못됐냐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에 익숙한 거예요. 매매는 수익이 나도 스트레스고 손실이 나도 스트레스예요. 그냥 스트레스의 강도가 틀릴 뿐이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인데 내가 안 하던 방식의 매매를 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정가 이 매매 방식을 지정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위에 써 있죠. 지정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해서 가격이 왔을 때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와서 오면 체결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자리를 넘어가면 무조건 체결이 돼요. 이 자리를 넘어갔는데 체결이 안 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입절가도 저는 지정가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정가라는 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방식이다. 그 자리를 기다려서 그 자리가 왔을 때 나는 매매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방법의 차이는 어떤 경우들도 있냐면 한 틱 차이로 체결 안 되는데 갑자기 100포인트가 폭락한 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또 안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예를 들면 18647.50이잖아요. 제가 매도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매도를 치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방식은 그렇다. 근데 대다수가 매매를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제 걸 안 보시죠. 네, 매매를 그래도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봤을 때 조금 매매를 기다려서 하는 방식을 좀 연구하시는 것도 좋다. 그게 습득이 되어야지 좋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하게 매매 방식이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잘못하면 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 하시냐면 돈이 눈에 보여요. 사실 이거의 가장 약점은 돈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돈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금방 돈이 잡힐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기다리면서 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는 바이고요. 또 각자에 맞는 매매 방식이 있으시니까 뭐 흐름만 보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흐름에서 보고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방식을 써라.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지 이 방식이 맞다 틀리다 내 방식이 맞으니까 내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 해서 갑론을박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하는 방식이 맞으니 이 방식으로 무조건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닌 만큼 그 점 잘 고민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체결되면 진행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들이 항상 고민인데 저도 고민이에요. 자, 지금 1분봉으로 볼게요. 제가 지금 50을 기다리고 있죠. 거의
코앞까지 왔어요. 한 틱 아래까지 왔어요. 그쵸? 49.75. 오늘 설명드리고 바로 그 화면이 나왔는데 18649.75잖아요. 최고가가 여기서. 한 틱 차이란 말이에요. 두 틱 차이란 말이에요. 세 틱. 근데 이거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시간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돼요. 지금 시간은 아직까지는 프리마켓 타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프리마켓 타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제한적인 확률이 있어요. 이런 구간은 바로 급하게 추격하기보다는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사인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이 좀 리듬이 빠른 구간들일 때는 내가 꼭 정해놓은 가격에 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가 정해놨으니까 이 가격을 꼭 와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오게 되는 경우에는 오케이 안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격의 밴드를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반대로 그 가격이 안 왔는데 저녁 시간대나 좀 중요한 시간대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다. 근데 그 흐름으로 따라 지금처럼 밀려 내려간다. 이럴 때는 수정하면서 포인트를 찾을 필요도 있는 거죠. 그건 상황별로 좀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급격하게 수정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지금 분봉을 길게 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일분봉으로 보면 요렇게 갖다 이게 따라갔는데 야 무너지네 했는데 그대로 또 땡겨버리니까 이러면 이제 완전히 황이 돼버리죠. 완전히 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제 손절을 잡아도 4틱, 6틱, 뭐 이런 10틱 이런 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은 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4틱, 10틱은 이게 지금 여기서 움직인 게 4틱, 10틱이 뭐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길게 잡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저도 그래요. 저도 최근에 보면 첫 번째 매매 때 로스 나고 두 번째 매매 때 수익 나고 이런 식의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분석을 해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패턴을 바꾸면 첫 번째 매매에서 제가 로스가 날지 안 날지 저도 모르죠. 최대한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건지,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수익이 날 거야 확신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전재산 몰빵을 맨날 하죠. 네, 전재산을 매일 몰빵을 하죠. 크게 확신이 있으면 매일 몰빵하겠죠.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아무리 잘난 놈을 데려다 놔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조금 로스가 나면 사람이 위축되기 때문에 조금 밴드를 좀 넓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매매를, 보통 제가 들어보니까 매매를 하루에 30번, 50번 하시는 분도 있으시대요. 제가 그거 듣고 놀래 자빠졌는데, 진짜 하루에 30번, 50번 매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그 정도 횟수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줄을 모르는데, 이거는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30번 매매를 했을 때 내가 한 번 매매를 손절을 잡을 때 10틱을 잡는다고 하면 30번 매매를 하면 300틱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300틱을 잡고 할 바에 그냥 매매 횟수를 절반을 줄이면 내가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이 문제가 아니고 횟수가 많아진 만큼 수수료에 왕복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왕복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누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매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는 이제 매매를 맨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말하는 멘트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로봇처럼 하세요. 로봇처럼. 저도 로봇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감정을 최대한 대입하지 않으려고. 너무 감정적이에요.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매매가 엄청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게 수익이 나서 좋아하고 손실 나서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엄청 조급해요. 내 감정이 항상 위에요.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 감정적인 매매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처럼 하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매를 그냥 로봇처럼 하시면 돼요. 로봇처럼. 그게 제일 승산이 좋습니다. 근데 30번을 매매하는 동안 손절을 몇 번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맨 처음 매매할 때는 수익을 좀 내야겠지 하고 들어가다가 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본전만 왔으면 좋겠지가 되고요. 본전만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야 여기까지가 어디냐, 본전까지 왔다.
본전에서 청산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내 수익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마음이 조급해져요. 아씨, 들고 있을걸. 그리고 그때 추격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반대로 지금처럼 튀어 올라올 때 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들겨 맞는 거죠. 제일 나쁜 매매 방식. 그래서 감정을 빼는 게 좋아요. 감정을 빼는 게. 감정 없는 매매라는 게 제일 좋다. 그냥 로봇처럼 하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곧 체결될 것 같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가 체결되었습니다. 매도가 체결되었습니다. 한번 보고요.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방금 찍었던 저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찍었던 저점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를 보면 라인에 걸리면서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잡았던 스탑 라인이 여기가 돌파가 되면 완전히 뚫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라인을 잡았는데 지금 그 라인을 가볍게만 확인을 하고 바로 되밀렸어요. 이런 걸 우리가 힙소라고 합니다.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그냥 매도예요. 바로 매도. 그래서 이 자리는 60이니까 60에다가 그대로 놓고 바로 매도를 주문 쳐서 접수 완료. 이 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매도 주문이 15시 체결되었습니다. 45분 재매도 18660.75 재매도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만요. 손절가는 여기서 손절가 잡을 때는 직전 고점을 잡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찍을 수가 있어요. 요 라인은 그냥 이렇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보다는 조금 더 위를 잡는 게 낫고요. 75.750이니까 80 정도 잡는 게 좋습니다. 18680.00 정도를 잡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자, 생각했던 라인대로 다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젠 목표가가 문제죠. 왜냐하면 첫 번째 때는 목표가를 직전 저점이 라인까지만 보겠다 했으니까 지금 거의 근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면 여기까지 잡고 있었잖아요. 당시 여기서 진입을 할 때는 여기까지 잡았는데 고점을 한번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높아진 만큼 여기도 좀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저점을 깨는 걸로 목표를 잡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잡냐? 대략 3일이니까 이거는 참고로 VIP 매매와 조금 결은 다를 수, 목표가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느낌. 저희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주문 접수 완료. 18625.00에다가 입찰대기를 할 거예요. 16시 17분 나스닥 18625.00에 입찰대기. 역시나 이것도 익절을 대기하는 거지 익절을 한다가 아니에요. 가격이 오면 할 거고 오지 않으면 또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구간들이 힘들죠. 막 팔고 싶죠. 네, 매매를 뭐 10분도 보유를 못 하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1분, 2분. 1분, 2분 매매해서 이거를 본다? 거의 그거는 도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카지노 가서 도박하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선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상한 사기꾼들이 하는 내용들을 잘못 보셔서 그렇지 선물은 1분, 2분의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제일 힘들고 저도 제일 몸서리 쳐져요. 피곤하고. 근데 어떡합니까? 시장에 있는 룰이 그런데 시장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빨리 이 수익인데 빨리 팔고 끝내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팔고 끝내서 매매를 안 하실 거면 팔아도 돼요.
이거를 팔고 오늘 매매를 끝내는 거면 지금 팔고 쉬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팔고 매매를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팔아봤자 매매 또 할 건데 정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냥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뭔 말씀인지 알겠죠? 때문에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몸서리 쳐지면 사실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들고 있는 게 몸서리 쳐지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팔고 또 들어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반대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방향 또 들어갔는데 샀다 팔았다 해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짧은데 실질적으로 들고 있는 시간은 긴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들고 있나 지금 들고 있나 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들고 있는 걸 연습해야 돼요. 들고 있는 것을. 오늘 매매 그리고 엄청 빨리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매매 시장 안 움직일 때는 지지난주는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익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익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16시 35분 익절 완료. 이거는 영상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잘라드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위축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속임수 구간에서 딱 커트를 당해버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틀렸나? 방향을 빨리 바꿀까? 하다가 흔히 말해서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좌측에서 맞고 우측에서 맞고 좌우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데미지를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매매 수를 줄이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든 맞든,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리든 맞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분석을 하고 가니까 다음 스텝을 잡기가 좋고, 근데 그 분석을 했을 때 그 매매를 했다고 해도 실패를 하더라도 첫 번째 분석의 내용에 대한 그런 좀 확신성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번 매매까지 이어갈 수 있죠. 물론 한 2번 정도까지는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저도 만약에 2번 했는데 당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좀 흐름을 바꾸는 편이긴 한데 여튼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럼 수익이 나는 것이다. 이게 매매 하나이다. 꼭 팔고 싶은 자리까지도 기다려보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내려와서 수익이네. 빨리 팔고 싶어. 이게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6월 첫 번째 거래일이고요. 매매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또 이렇게 매매를 보여드리는지 VIP 매매와 100% 동일하게는 더